네, 김성진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 여론조사하고 부정선거 얘기 짚어주시네요. 네네. 네, 핵심은 네, 외국인은 총선하고 대선에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론조사할 때 외국인이라고 빼진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렇다면은 그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특히 여론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그 여러 외국인의 가중치, 외국인이 투표한 부분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 하나씩 뭐 얼른 분석해 주시죠. 예. 가운데에 이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보도된 거예요. 네. 중국인이 우리 선거에 요게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그 유세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화교가 투표 가능하다는 걸 강조했는데 네, 예, 이거는 물론 지방선거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선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우마우당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마우당이라는 게 이제 우마우가 오모 그러니까 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원쯤 된대요. 네. 그게 요새 7 그걸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7마오로. 예. 그래서 치마오가 돼야 되는데 예. 그냥 우마우당 그래 한 건당 20원이기 때문에 기본 요금은 받고 네. 기본적인 소득은 챙겨주고 어. 한 건당 20원씩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작 지침서까지 유출이 되고 네. 지난번에 한 여론회사에서 이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보였는데 네. 지난번에 그 대만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개입했느냐? 결국은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발각이 됐는데 타이완 선거에서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인 타이완에서 왜 손으로 개표하고 네. 그다음에 아날로그 방식 고수를 하면서 현장 개표를 하느냐? 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건의해도 중앙선관위 전원데 이것들을 안 한다 이거죠. 네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거기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제가 AI에 물어봤어요. 네.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중국 자본이 영향력 없느냐 이래 하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투자하거나 지분 확보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지분 확보하면 되니까. 예. 지분 확보 그 대표적인 것이 텐센트를 통해서 네. 카카오 다음 카카오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네.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 화교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네. 화교인데 이 화교협회 부회장이 이 중국 계통인지 대만 쪽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네. 중국 간첩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니까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고 하면서 이런 거를 또 네.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죠. 이건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코로나 이거는 부정선거를 위한 큰 그림이다. 이걸 그대로 여기다 코로나 대신에 여론조사 이거를 대입을 하면 여론조사는 숫자 놀이는 부정선거를 위한 큰 그림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이 윤 어게인이 왜 나오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자칫하면 네. 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한국 정치 개입을 이걸 계엄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카카오 계열사에 네.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 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720억 원을 2012년 4월 달에 투자했다는 거 텐센트에서 네. 그래서 6.39%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그 아래 카카오페이 이건 더 심해요.
43.9%를 가지고 있다. 예. 그런 게 이제 여기저기 그 카카오 계열사에 이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데, 텐센트로 대표되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인가 보도된 게 4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이런 그 회사를 통해서 중국에 유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네. 비상무이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제일 밑에 보면 피아오 안니 텐센트 게임즈 부사장이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사진에 들어가 있어, 정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데, 카카오에 투자를 하고 있는 텐센트를 미국이 군사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요즘에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저자들이 총칼을 겨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내정 간섭을 하고 친중 정치인을 이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한국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건 여러 가지 정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거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네.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작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조작으로 저는 봅니다만은 다음 예. 페이지에 나오나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예, 여론조사인가 여론조작인가 아니면 부정선거 밑박 깔기인가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네. 지금은 하루에 1.4개꼴로 쏟아지는 여론조사 아닙니다. 어제 발표된 게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엄청나요. 네. 한 7, 8개 정도가 전부 다 이 대선 여론조사를 하루 만에 쏟아져 나온다죠. 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다. 왜 네. 이렇게 다른가? 네. 거기 구체적인 거는 거기 보면은 파란색은 따부당, 네. 그 다음에 빨간색은 국힘. 네. 그 당시에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둘이 붙어서 여론조사했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루 만에 이렇게 이게 같은 거꾸로 날인데. 같은 날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여론조사가. 이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같은 더 날. 심각한 거는 그 지난번에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입니다. 네. 거기에 김어준이 왜 여론조사에 꽂히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뭐라 했느냐? 따블당의 김경지 후보가 40.9, 네. 국힘의 윤희련 30.7, 네. 그러니까 3.2%가 앞선다. 네. 따블당이. 그런데 실제 선거 결과는 어떻게 했는가? 윤희련이 61.3, 네. 김경지가 38.96. 그래서 22%나 차이로 22.07%로 승리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론조사하고 실제 선거 결과는 몇 퍼센트 차이 나느냐? 한 25%. 25%. 25%가 차이 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이런 거를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봅니까? 그러니까. 이기네. 네. 내 주변에 이제는 이길 수 있다. 네. 이게 표심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은 네. 그냥 뭐 어차피 저놈들 될 건데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미국 MBC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죠. 네. 대변인이 만류를 했습니다. 좀 가만히 있어봐. 이래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헌재는 지금 공산당이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한 걸 가지고 MBC가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거를 다시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 3년 전인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에서 조사한 것인데 중국을 응원하는 것이 91%나 됐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예. 이게 그러면 이거는 축구 시합만 해당되겠는가? 그거를 그대로 여론조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그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뭐 부정체류자를 포함해서 어쨌든 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글로 그런데 여론조사 거기 하면 네. 아래쪽에 보면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 알고 보니 중국인 이 얘기가 그런 네. 얘기입니다. 갤럽이든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받을 때 외국인을 빼고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다음에 휴대폰 계약을 할 때 외국인이냐 해서 안 해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지금 이게 이제 제가 파악한 자료는 2023년도 자료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늘었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는 250만 정도 된다고 알거든요. 네. 외국인 네. 거주 외국인이. 그러면은 250만이면은 우리나라 국민 그것도 다 유권자에 해당되는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 됩니까? 250만이면 5%를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게 되면 여론조사에 최소한도 10% 안팎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 크네요, 이게. 예. 엄청난데 여기에 지난 사례지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길 그때 이제 개딸들 모임 예. 거기 이재명 개딸 모임에서 거기에 그 참여해 가지고 뭐 편지를 하면서 이 중국인에게 희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뭐 이렇게 네. 했는데 그 더 놀라운 거는 그 박주민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민주당 예. 박주민이가 예. 거기에 그 예. 주현실이니 뭐 최초촌이 하는 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예, 예, 예. 이 사람들이 개표 사무원들이었어요. 그러게요. 예. 개표 사무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 역할은 뭐냐? 근데 그 그리고 중국인이잖아요. 개표 사무원. 그렇죠. 예. 중국인들이죠. 예. 이들이 개표 사무원으로 종사했다. 그러니까. 예. 이건 심각하던데 송영길이가 이재명 개딸 집회에 가가지고 중국 노래 완창을 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재욱의 노래 친구 두고 원래는 중국 노래다 이러면서 펑여로 일제로 완창했다는 거죠. 중국말로. 중국말로. 음.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왼쪽에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수 이게 이제 9.9% 올랐다는 얘기인데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어볼 거는 네. 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 보면은 5.1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올해 현재 250만을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다음 보시겠습니다. 장을 보시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중앙선관위 믿으십니까? 아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뭐 뻔히 아는데 우리는. 예. 예. 그런데 여론조사를 관장하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독립기관이 아니고 네. 중앙선관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중앙선관위 산하기관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제대로 하겠는가?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어제 발표된 그 여론조사입니다. 네. 제일 위에 거 오늘까지 돼 있죠. 네. 제가 방금 전에 캡처를 한 거거든요. 예, 예. 전부 다 보면 뭐 한겨레 신문이니 해가지고 다 좌파 성향이 대부분입니다. 네. 거기에 뭐 한겨레 폴리뉴스 YTN 그 다음에 저기 그 NPI 뉴스니 해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은 또 떴냐 한길리스트 뭐 그 다음에 미디어 토마토 그 다음에 이게 여론조사 공정위에는 거의 좌파 쪽의 성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뢰한 쪽도 그렇고 조사한 쪽도 그렇고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려면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제가
내외 뉴스 통신에서 요걸 아주 주목할 만한 기사를 냈더라고요. 네. 63대선 불법 부정선거를 위한 밑밥 깔기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냐. 네,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이 제외되지 않은 여론조사, 네. 이거는 표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네. 이걸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밑밥 깔기가 시작됐다는 거네요. 네, 마치겠습니다.